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평생학습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있는 제 이름은 김진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기업을 만들고 나면은요,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잉 컨선이라는 말이 있죠. 고잉 컨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핵심 요소에는 바로 조직 문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 문화, 그 지속 가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은 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100년이 넘은 기업들 대략 한 10개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기업은 1896년도에 세워진 두산이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1897년 동아약품을 비롯하여 그 후에 몽고식품, 경방, 진로, 유한양행, 성창기업, 메리츠화재, 삼양기업, 그리고 우리은행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10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했던 그 비밀들을 오늘 7가지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수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여겼던 근간은요, 바로 조직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먹었던 식사 값이 4,000원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좀 밥 한 공기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5,000원을 지불하니 1,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왜 1,000원을 거슬러 주느냐? 저는 공기밥을 하나 더 시켰다 하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내 업인데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사람에게 그 공기밥 값은 받지 않는다라는 게 그 식당 주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분은 사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이 것 자체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알고 실천하는 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사회적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조직 문화 중심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제약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식품, 주류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많이 팔고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확장할 것인가, 그 이유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죠.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음식 장사를 한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들의 식당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자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장수 기업들은요, 신뢰가 깨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생리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유지하되 사업은 바꾼다. 즉, 이러한 장수 기업들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 정신, 고객의 신뢰, 품질 기준, 사회적 책임, 기업의 존재 이유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런 토대 위에서 그 환경에 따라서 바꿔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사업의 모델, 제품 포트폴리오, 생산 기술, 시장 접근적 방식, 조직을 구조하면서 이루는 방식, 이런 것들은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바꿔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 기업들은요,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제대로 학습을 해놓고 차후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조직의 학습의 기회로 삼아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1896년에 세워진 이 두산이라는 기업은 한때 동양맥주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죠. 이 동양맥주를 운영을 하는데 한번 커다란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92년도 낙동강에 페놀을 방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 두산전자라는 회사였는데, 그 이후에 94년도, 95년도에 바로 경쟁사와 엄청난 경쟁을 겪으면서 사실은 마켓시어를 확 뒤집히는 그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에게 엄청난 마켓시어를 뺏기면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최근의 조사를 보니까 다시
52% 정도로 마켓 쉐어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위기를 조지박습의 기회로 삼은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100년 된 기업애들은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화적 기업을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시장은 언제든지 바뀐다. 두 번째로 현재의 성공 방식은 언젠가는 낡아 없어진다. 세 번째로 위기 때 조직의 진짜 문화가 드러난다는 점. 네 번째로 위기를 통과한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요 안 좋았던 기업들에서 머물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충분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DNA를 넘겨준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품질과 업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유한양행과 동아약품은 생명과 건강을 다룹니다. 메리츠와즈와 우리은행은 금융, 신뢰, 위험보장과 보험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 및 삼양그룹은 일반적인 생활 및 식품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조직 문화적으로 보면 구성원들의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고객은 왜 우리를 믿는가? 이 사업에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기준은 무엇인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켜야 될 원칙.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품질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끌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업에 대한 본질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아무리 유행이 바뀌더라도 이 중심은 잃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는 이름은 바뀌어도 계보는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이 장수 기업들은 과연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 혁신을 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을 해석해 혁신의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한 안정을 취할 것인가 변화를 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 신뢰 기반 위에서 사업의 변화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가운데 그 철학 기반하에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더라도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사업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정하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 있고요. 또한 국내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또는 글로벌 경쟁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기업 운영 방식들을 운영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기 생존할 것인가 단기 성과를 존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과 혁신, 안정과 변화, 그 다음에 창업자 정신과 전문 경영인이 하는 일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운영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바로 짱과 왈드만이 말했던 바로 양손잡이 리더십 또 다른 말로 역설적 리더십에서도 그 근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도 중요시하면서 성과도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탐구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 및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율성을 확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양손잡이 리더십을 이분들은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제도를 통해서 문화를 반복 재생산했다는 점입니다. 문화가 어떠한 CEO 하나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화, 제도화 시켰다는 점들을 우리는 일곱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도 기업이 유지되는 인재선발, 승진, 교육, 의사결정 방식, 품질관리, 브랜드관리,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도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문화, 지속가능의 비밀에 대해서 바로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업정신은 유지하되 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다. 세 번째로 전통은 유지하되 사업 포트폴리오는 그때그때 바꿔나간다. 그리고
위기가 나타나면은 이거를 학습의 기회로 삼았다. 품질과 업의 본질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아무리 이름은 바뀌어도 전통적인 계보는 이어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제도를 통해서 문화를 반복 재생산했다라는 이런 7가지 원칙을 우리는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7가지 원칙을 잘 적용하여 여러분들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어느 기업이든지 오랫동안 100년 기업, 200년 기업, 300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욱더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